대부분의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으로 비유해 볼게요. 비교적 심리적 장벽이 낮은 사업들, 스마트 스토어, 카페, 술집 같은 사업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시작한 사업들은 그만큼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말이 열정이 단순히 부족해서이거나 실력이 없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진 이유는 애초에 지는 싸움만 선택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이길 싸움만 골라서 승리만 쌓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법 같은 성공 방식을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재입니다. 평생 목숨을 건 결투를 60번이나 하면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남자가 있어요. 바로 일본 사람들이 검성이라고 부르는 전설의 관무게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번도 지지 않은 남자의 성공 철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높은 확률로 실패 없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너무 쉽게 진짜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기대감.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벼운 마음.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진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질러버리듯 시작할 때가 있어요. SNS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돈과 시간을 거침없이 쏟아붓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일들은 대다수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납니다. 이게 아프지만 현실이죠. 그리고 나서 성공은 나랑 상관없구나, 이렇게 단정짓고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피드백하기보다 실패의 기억만 붙잡고 다음 시도를 멈춰버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마치 실패에서 얻은 피드백처럼 착각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건 옳은 피드백이 아니죠. 불편함을 종료시키기 위한 자기 최면에 가깝다고 봅니다. 무사시는 싸우면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들어가야 되는 심한 강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장 유명한 무사시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1600년대 초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갈류지마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여기서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결투가 열립니다. 한쪽에는 그 시대의 최고의 스타 번개 사사키 코지로, 다른 한쪽에는 떡진 머리와 옷도 대충 걸친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 무사시가 거짓골로 서 있습니다. 오늘은 둘이 목숨을 건 결투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은 아침 8시. 코지로는 일찍 섬에 도착해서 전투 준비를 마칩니다. 칼도 갈고 명상도 하고 평정심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10시, 11시가 돼도 무사시가 등장하지 않아요. 코지로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약속된 결투 시간에 3시간이 지나도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코지로의 평정심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심장은 빨리 뛰고요. 머릿속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요. 분명 실력은 그대로인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무사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섬으로 가는 배 위에서 결투를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평온하게 노 하나를 집어 칼로 깎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언뜻 장난처럼 보이지만 무사시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코지로의 칼보다 조금 더 길게, 자기가 한번 휘둘렀을 때 상대의 머리에 딱 닿는 그 거리, 오차없이 그 완벽한 길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드디어 무사시가 섬에 도착합니다. 헝클어진 머리, 대충 걸친 옷, 손에는 번쩍거리는 칼이 아니라 대충 깎은 것처럼 보이는 노 한 자루를 쥐고 말이죠. 코지로는 폭발합니다. 나를 젖따위 나무 조각으로 이기겠다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냐? 평정심이 완전히 바닥나서 코지로는 칼집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검객이 칼집을 바다에 던졌다는 건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사무라이의 굳은 의지입니다. 그때 무사시의 표정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어요. 칼집을 버렸다는 건 평정심을 잃었다는 것. 사사키 코지로, 그대는 이미 패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코지로는 크게 분노하여 무사시에게 달려듭니다. 무사시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 무사시의 목검이 코지로의 머리를 내려치고 결투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사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건 정리하면 딱 두 줄이에요. 첫 번째, 전장은 내가 고른다. 두 번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넘쳐도 결국 코즈로처럼 허무하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무사시처럼 내가 쥐고 있는 패로 애초에 이길 수 있는 판에 들어가거나 승률이 낮으면 미련 없이 접고 다음 판으로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철두철미한 남자에게도 꼬맹이 시절이 있었죠. 무사시가 13살 때 이야기입니다. 무사시가 살던 마을에 아리마 키에이라는 동네에서 소문난 검객이 나타나요. 그리고 크게 외치죠. 나와 결투할 사람 이름을 여기 적어라. 마을 한복판에 도전장을 붙여요. 사람들은 겁먹고 덜덜 떱니다. 그런데 그때 한 꼬마가 앞으로 나가더니 그 종이에 자기 이름을 적어버려요. 그 꼬마가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죠. 결투 당일 결국 무사시의 아버지가 대신 나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그때 뒤에서 조용히 듣던 무사시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손에는 제대로 된 칼도 아닌 나무 막대기 하나. 아리마가 얘는 뭐지? 하고 멈칫한 그 순간 칼을 뽑아들 틈도 안 주고 무사시가 막대기로 후려칩니다. 아리마는 허무하게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여기서 어린 무사시는 깊은 깨달음 하나를 얻어요. 결투의 목적은 멋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구나. 그 이후로 무사시는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이 한 줄에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원칙을 깨지 않으려는 강박이 결국 그를 끝까지 살아남게 만들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성공 방정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의 구조가 보이는 아이템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멋진 아이템, 있지도 않은 체면, 이런 걸 지키다 보면 유리함과 불리함이 전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사시는 정반대로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유리한가 아닌가 이것만 맞죠. 이길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되면 한치의 고민 없이 실행해서 성공시켜버려야 합니다. 그의 승리에는 머뭇거림이 한치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무사시는 말년에 책을 하나 쓰는데요. 오륜서는 검술, 전쟁, 인생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전략의 원리를 정리한 일종의 병법서입니다. 무사시가 남긴 핵심 문장 중에 핵심을 뽑아보면 쓸데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사시는 실전에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다양한 경험을 메타 인지로 정리해서 허점 없는 움직임을 만드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따뜻한 방 안에 누워서 예쁘게 필기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무사시 기준으로 보면 실전 싸움을 준비하는데 도장 안에서 폼만 예쁘게 주거라 연습하는 사람이죠. 실전에서는 그 멋진 폼들이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으려면 무사시를 따라야 돼요. 훈련의 목적을 멋이 아니라 생존해준다. 쓸모없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일이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승리에 미친 무사시도 목숨이 위험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사슬낫을 쓰는 고수와 결투를 하게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쇠사슬이 날아와 무사시의 칼을 감아버리죠. 그 한 번의 일격에 무사시는 칼을 뺏기고 전투불능 상태가 됩니다. 다시 날아온 쇠사슬은 무사시의 목을 휘감고 상대는 승리를 확신하고 낫을 들어 올립니다. 보통 사람은 여기서 아마 포기하겠죠. 하지만 무사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결용 단도를 꺼냅니다. 상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자결하겠구나. 그 순간 무사시가 단도를 반대로 돌려 상대를 찌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상대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건 원래 이런 용도다 라는 고정관념을 이용해 한순간 빈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업에서 고정관념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요. 그 상식이 시장의 빈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믿는 걸 의심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인 걸 억지로 발명하는 게 아니라 다들 당연하게 넘기던 걸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 분명히 거기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무사시는 죽기 전에 독행도라는 짧은 글을 남깁니다. 평생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확고한 성공 방정식의 핵심만 적은 요약본 같은 거죠. 그 요약본을 또 한 줄로 요약하면 남는 건 딱 한 문장입니다. 나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기는 방법을 계속 수정했다. 무사시는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지 않을 방법은 완성될 수 없다고 봤죠.
그래서 그는 삶 전체를 성장으로 채웠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한 번도 자만하지 않고 승리할 방법만 찾았기 때문에 지지 않은 전설로 남은 겁니다. 어떤 분야든 지금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사시에 가깝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코지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막 시작한 사람들의 패턴은 이래요. 자존심, 체면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본질을 쉽게 놓칩니다. 남이 깔아놓은 전장에 들어가고 남이 정해놓은 룰대로 싸우고 남이 잘하는 무기를 쥐어주고 불리한 결투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갈류지마에서 미련하게 3시간 동안 무사시를 기다리는 코지로가 되는 꼴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리하면 싸우고 불리하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미련 없이 돌아오는 이 원칙을 지켜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목적은 멋지게 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겨서 살아남는 것이다. 이 마인드셋 하나만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전설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기회가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사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사시처럼 생각하는 법은 따라할 수 있다. 제가 정리한 무사시의 성공 철학은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 지지 않을 싸움만 한다. 두 번째, 실전 기준으로만 훈련한다. 세 번째, 타이밍과 전장을 같이 본다. 네 번째, 상대의 자존심과 방심을 이용한다. 다섯 번째, 같은 룰로 싸우지 않는다. 여섯 번째, 완성됐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는다. 오늘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큐잉 문장은 이겁니다. 나의 목적은 멋지게 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겨서 살아남는 것이다. 승부를 걸어야 될 때 한 템포만 멈춰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조금씩 내 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